이제 가압류, 압류와의 차이점 그리고 다른 채권 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한번 좀 하고 오늘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네. 이제 방송을 이렇게 하시는 처음 이렇게 방송하시니까 어떠십니까? 전 너무 유익하고 재밌어요. 그렇죠? 네. 네, 이거 아주 사소한 거 하나만 알면은 엄청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 저도 뭐 이제 이 법무민 센터의 전세경 변호사님이 하고 하니까 또 이렇게 미모도 갖춰지고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주간이 됐지만 다음에는 이제 같이 오늘은 처음이시다 보니까 제가 말을 많이 하고요. 네. 진행하고요. 진행자로 하고 어쨌든 와서 같이 해줘서 네네. 감사하다고. 우리 자주, 시청자 자주. 여러분도 네.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여러분도 또 보면 또 변호사님한테 또 소송하고 이런 일 있으면 또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네. 어쨌든 이 가압류와 압류의 차이점하고 이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는 제가 한번 또 판설해가면서 또 설명을 네, 해드릴까. 중요합니다. 조금만 앉아 계세요. 예, 예. 일단은 이게 칠판을 깔끔하게 지워야만이 카메라를 좀 돌리고요. 네. 자, 이 칠판을 이렇게 깔끔하게 지워야만이 지고 가압류, 압류 차이점하고 가압류와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나요? 이 보통 가압류와 압류에 대해서 우리가 혼동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가압류와 압류 이 차이점은 가장 중요한 채권이 확정되느냐 미확정된 채권이냐. 이거는 채권이 미확정된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돈 받을 채권이 나는 5천만 원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채무자는 어째요? 아니야, 난 너한테 줄 거는 3천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 그 판결을 일단은 그 5천만 원 채권 가압류한 다음에 그 판결을 이 법원의 판사님한테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판사님이 그래, 이 채무자는 5천이라고 하는데 채권자는 5천이라는데 채무자는 3천이요. 그러면 자기들 주장을 한번 읊어봐 하니까 판사 따서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4,500만 원이 맞아. 그래서 4천만 원을 받을 돈을 확정시켜주면 그게 바로 이 판결문이 되니 그 판결문 갖고 압류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채권은 확정된 채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이 알 때 보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집행권을 갖고 이 개인이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압류하는 경우는 강제경매나 임의경매 신청밖에 없죠. 그러나 동산이라든가 이런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있는 거죠. 그 차이, 그것만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가압류, 압류 있을 때 개인이 압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부동산 할 수가 없어요. 그 개인이 압류한 거는 바로 강제경매나 임의경매 기입등기를 하면 압류권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압류를 보면 이 압류는 그래서 조세나 공과금이나 이런 부분이 있죠. 일단 개인은 채권을 보존하고 이렇게 가압류하고 그다음에 본안 소송을 거쳐 가지고 채권을 확정시켜 가지고 요걸 갖고 강제경매 신청을 하면 이것이 바로 개인이 압류권자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가압류는 일반 채권인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압류는 이제 우선 변제권인 조세 공과금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조심할 거는 이 가압류도 우선 변제권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보면 임금 채권 갖고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 이 국가가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 게 최단금 제도입니다. 네네. 그걸 이제 고용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하게 되죠. 그래서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이제 부동산에 가압류했다면 그거는 99%가 최우선 변제금입니다. 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가압류한 거, 네. 그리고 조합이 가압류는 유치권이니까 네. 그건 그거 빼놓고는 다른 건 다 일반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이 압류, 그래서 이 가압류, 압류화에 대해서 그렇고 이번엔 가압류, 압류하면 어떤 효력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죠. 이 가압류는 일반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자 평등지를 가게 되죠. 이 압류 같은 경우는 조세공과금이라고 하면
우선 변제권이 있어 이 법정결 또는 공과금이 나쁘게 안 갖고 우선 변제권이 주어지죠. 어쨌든 이렇게 소유자가 A에다가 B로 이게 소유권 이전되는데 이게 가압류가 있다. 이 가압류의 처분금지력이 소유자에게 미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기에 가압류 금액이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금 소유자의 소유권을 무효화시킵니다. 그래서 현 소유자하고 계약한 임차인이 갑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금 또는 임금 최우선 변제금 또는 이번에 병 당해세가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1등으로 배당받고 2등 이건 공동으로 2등 3등 이런 식으로 배당이 됩니다. 이렇게 된 거는 이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압류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게 가압류 이후에 이 처분 행위가 소유권이 아니고 담보물권이다 할 때는 A로 있고 여기에 있을 때 가압류하고 이후에 이제 근저당이 설정이 된 거죠. 또는 임차인의 확정일자 이럴 때에는 이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이 요 근저당의 우선 변제만 딱 잘라버리죠. 확정일자 우선 변제 딱 자르죠. 요 두 사람 사이만입니다. 그러나 이 근저당권자가 우선 변제권 확정일자보다 우선에 변제받을 권리까지 잘라내지 못하죠. 그래서 이걸 두 사람 간의 효력만 미친다 해서 개별상대효라고 합니다. 개별상대효. 그래서 이게 5천, 이게 5천이고 여기에 1억이다. 그럼 요것도 1억이다. 그러면 이 가압류 처분금지를 동수료도 1차로 한 번 배당받고 2차로 근저당권자가 확정일자를 흡수하는 절차로 배당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가압류와 압류 같은 경우가 있을 때 하나만 제가 한번 이제 살펴볼까요? 네. 사례 한번 이제 보고 이제 그래도 맞춰야 네. 될 것 같은 느낌 네. 보면 가압류 압류에 있는 거는 여기 설명이 잘 돼 있죠. 네. 그렇고 또 이게 압류도 그렇죠. 네. 자 이렇게 가압류가 있고 근저당 설정이면 이 가압류의 처분금지력이 이 등기부에 등기돼 있는 금액에 대해서만 네. 대해서 이 근저당권의 이제 우선 변제권 요거를 네. 박탈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동순위로 해서 채권자 평등이 되지만 이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인 채권가자이 박탈시키지 못하죠. 네. 그래서 1차로 한번 배당받고 2차 흡수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럴 때는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이 여기에 미칩니다. 그러나 가압류와 가압류 사이에는 처분금지 효력이 미쳐요. 이거는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거는 이 1차적으로 동순위 관계이기 때문에 동순위 안분 배당받고 2차로 근저당권자가 자기보다 후순위한 C보다 우선면에서 변제받았을 때 우선 변제권까지 박탈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 가압류와 B가 가압류 당시에 등기되어 있는 채권 금액에 대해서 후순위 근저당권에 대해서 처분을 미친다. 이걸 개별 상대 효과, 개별 상대 효력 또는 개별 상대요. 이렇게 가압류의 저촉을 받아서 네. 처분 행위가 이루어진 네. 저촉 처분이라고 하는 저촉 겁니다. 처분. 그래서 동수를 받고 2차로 흡수합니다. 또 하나 사례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도 보면 가압류가 있고 임차인 있고 조세가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라면 가압류는 이거라 동수리가 되죠. 네. 이게 가압류의 저촉 처분을 받아가지고 확정일자 받은 거니까 네. 그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의해서 동수리가 되지만 네. 그리고 B의 확정일자는 조세를 이기죠. 네. 우선하죠. 법정이 빠르니까. 네. 그리고 조세는 또 가압류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순위가 상환모수가 돼가지고 네. 순환 흡수 배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 사례에서는 요 읽어보면 제 방송을 이 사례에서는 비확정일자는 C 법정일보다 빠르고 이 배분 금이 1억 2,200만 원인 경우 배분 순위 1순위로 B의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를 공제하고 나서 나머지 금액 갖고는 이 순위에서는 A 가압류는 B와 동순이고 A는 C보다 법정일이 빠르기 때문에 A는 일반 채권이기 때문에 조정 항상 후순위가 되고 B의 확정일자는 C를 이기고 B는 A와 인관계에 있고 C는 A의 인관계, C는 B 인관계이기 때문에 A와 B, C는 순위가 상호 모순 관계에 따라서 1차적으로 이럴 때는 동순위로 안분 배당받고 2차로 우선 변제권이 있는 B와 C가 흡수하게 되는데 선순위가 먼저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확정일자가 먼저 C를 흡수하고
나서 2차적으로 이 조세 채권은 A를 흡수하는 절차로 이렇게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면 가압류, 압류, 그 가압류 이제 그 이렇게 이제 보면 가압류와 그 압류에 대한 우리 효력을 이제 알아봤죠. 네. 그 가압류라는 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압류와 차이가 뭐냐는 그건 말씀 못 하시는 많아요. 채권을 확정되지 못하고 내가 돈 받을 것을 주장하는데 또 채무자 입장에서는 아니다 다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 먼저 이 부동산을 팔면 안 되니까 보존 조치 가압류를 먼저 해놓은 다음에 네. 본안송을 통해서 그러니까 가압류를 해놓은데 판결 나올 때는 가압류 금액보다 작은 경우가 많죠. 다툼이 생기니까. 그러게요. 그러나 압류 자체는 이 채권이 확정이 됩니다. 근데 개인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압류할 수 없으니까 네. 압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세무서나 네. 또는 지방자치단체 네. 이제 또는 공과금 기관장 등이 네. 세금이나 공과금 받고 이제 체납 세금을 못 받았을 때 체납 공못 받았을 때는 압류하고 독촉 자체를 거쳐서 그래도 안 되면 이 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압류 구매를 대항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어떠셨어요? 정말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고 아까 순환배당 이런 거는 정말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너무 어렵겠어요. 일반인이 하기는. 저는 배당에 대해서는 네. 그 뭐 제일 쉽습니다. 네. 왜냐면 제가 최고십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중앙대학교 나와 다닐 때 좀 통계학이라는 이런 거 수학 네. 같은 걸 잘해서 그런지 네, 꼼꼼하시고. 네. 배당이 수학이잖아요. 네네. 그거 좀 쉬운 것 같더라고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어쨌든 뭐 오늘 처음 오시고 그랬는데 네. 와서 이렇게 좀 계속적으로 이렇게 네네. 나오셔 출연해 아유, 주셔가지고 영광입니다. 네. 네. 다음에는 그 지역주택조합이 요즘에 네. 문제가 많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이제 전번에 강의한 거는 이제 그 제가 올려놨습니다 유튜브에. 네네네. 지역주택 감사합니다. 알면 네. 똑바로 알고 투자해야 된다. 네. 여러분도 이제 그 검색해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부분이라든가 또 다른 부분하고 같이 해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같이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